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 안 하시죠? 자,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걸 조금 정리를 하고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네, 전략이라는 거를 생각해낸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전략의 두 가지 요소 기억나세요? 전략을 생각하려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기억 안 나시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배운 대로 다 기억을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문제.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게 문제였죠? 왜 문제가 중요하죠? 오케이.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질을 파악해서는 뭐 할 건데요? 오케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 그렇게 돌고 있죠. 여러분, 문제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언제나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전략을 생각하거나 뭐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거에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것도 어떤 문제에 대한 자기가 해결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해결하는 것도 있죠. 내가 지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 문제를 내가 못 먹는 것 같아. 별로 내 생활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첫째, 돈을 더 많이 벌자. 그죠? 사람들은 자꾸 그것만 생각하죠. 또 하나, 돈을 벌어서 해결할 수도 있죠. 안 버는 생활에 내 몸을 맞춰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오직 하나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답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자, 우리가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답에 좀 쏠려 있죠. 그죠?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문제, 그러면 답도 있죠. 또 하나 두 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없다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요. 오케이. 변화가 없으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 변화를 싫어해요? 현재 만족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영원히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거죠. 부자는 계속 지금처럼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자, 여러분,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자, 문제를 통해서 갭을 줄이기 위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어야 기회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뭐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이렇게 볼게요. B가 중요해. 큰일 난 거죠. B가 있으려면 A가 있어야죠. 그죠? A가 더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볼까요? 사람들은 미래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가 되려면 선결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현재야. 그렇죠? 현재가 있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10초 전도 이미 과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걸.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다시? B가 아니에요.
A가 훨씬 중요해.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잘못 물어보면 삽질을 하자. 그쵸?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요거에 키를 많이 맞춘다고요. 여러분, 성과는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단순하다고 하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뭐 우리가 학습할 게 뭐 있고, 그렇죠? 여기 뭐가 있죠? 제가 또 때려드릴까요, 린스 씨? 때려야 여러분 이해되지? 때리면 때린다. 이게 인과잖아요, 인과. 근데 인과죠, 맞죠? 이게 논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만큼 나오나요? 여러분 언제 오버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오버하기 시작하죠. 언제 오버할까요? 그때 오버예요? 처음에는 아마 쿨하게 할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언제 우리가 오버를 하느냐? 열받았을 때. 왜 열받죠? 근데 때리면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면 더 때려.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오케이. 여러분 언제 오버하냐면 목욕탕에 갔을 때 오버하자. 딱 목욕탕에 샤워기가 있어요. 가자마자 딱 틀었어요. 더운 물. 근데 더운 물이 바로 나와요? 그렇죠? 찬물이 와. 보일러 같은 경우 찬물이 나와. 그러면 오버하죠. 더운 물로 빨리빨리. 그죠? 그럼 더운 물이 나와요? 이번엔 또 찬물로 가면 또 오버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오버하다 보면 이렇게 조정이 되죠. 언제 오버하기 시작하냐면요, 한 만큼 안 나올 때 오버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 바로 취해요? 언제 과식하죠? 배가 엄청 고팠을 때 과식 안 해요. 정확히 한번 생각해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배우려면 이런 관계의 발상을 좀 더 넓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보는 사람이 전략을 잘 짠다라는 거예요. 좁게 보는 사람은 전략을 못 짜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전략이 너무 단순하다라는 건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단순한 거예요. 언제 과식해요? 배가 많이 고프면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배가 많이 고파도 과식은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은 과식해요. 좀 빨리 먹거든요. 왜 과식을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언제 과음하죠? 술이 열나 고팠을 때?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술이 너무 먹고 싶어 했을 때 과음해요? 괴로울 때 과음 안 해요. 여러분은 뭐 한다고 하지만 잘 보면 과음하는 사람들은요, 과식해 볼게요. 밥을 먹으면 바로 배가 부르면 절대 과식 안 해요. 밥이라는 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밥은 어느 정도 먹으면 돈을 줘도 못 먹어. 배가 터질 것 같으면요. 그렇죠? 근데 언제 과식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먹으면 30분 후에 배가 불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팍 먹으면 바로 배가 배불러.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밥 천천히 먹으라고. 살 빼려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물을 투여하면 30분 정도에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포만감이. 근데 그 30분 동안 일단 배가 안 고파지니까 뭐야? 일단 30분 동안 계속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다 보면은 30분에 이게 한꺼번에 와. 그러다 보니까 뭐야? 과식했다 이러는 거죠. 술은요? 술 먹자. 먹고 바로 취하자. 아무도 과음 안 해요. 먹는데 바로 안 취해. 그죠? 그러면서 이래. 취했냐? 안 취했어. 그러면서 술 취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술을 조금 깼다가 또 먹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취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쭉 먹다 보면 한 3차, 4차 때 어때요? 그쵸? 여러분, 술 기운이 점점 오지 않고 한꺼번에 와요, 한꺼번에. 그죠? 여러분, 먹으면 이렇게 돌아오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건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이건 끝나잖아. 어떤 문제가 어떤 결과를 냈죠. 근데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죠? 그 더 커진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하다 보니 공부를 안 하고요. 공부를 안 하다 보니 공부를 못해서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그냥 영원히 공부를 못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를 해요. 성적이 나와요. 기분이 좋아.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우등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등생과 그러니까 열등생의 차이는 거의 뭐 이런 거에 아주 사소한 차이예요. 그 사소한 차이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뭐예요? 엄청나게 부풀어 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따라가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우, 나는 공부에 취미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뭐 다른 거에. 왜? 공부를 해봤어야 공부가 취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스타디를 하실 때도 그래요. 여러분 1.00001을 32번 곱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숫자죠. 1.0000가 나올 것 같아요? 1.00001을 30번 정도 곱하자. 그러면 계산기 있으신 분은 한번 해보시면 되겠지만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몇십만 막 이렇게 나와요. 곱하기 0.001을 하면 이게 이 곱하기가 뭐가 되냐면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주 작은 게요. 늘죠. 처음엔 이렇게 늘어요. 이렇게 아주 천천히 늘어. 1.00001 곱하기 1.00001은 1.00001 뭐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올라간다고요. 그러나 이번에 그 배수를 곱하면요. 그때는 점점 늘어나는데 28번, 32번 때부터 어떻게 늘어나느냐? 이렇게 늘어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공부할 때 여러분 이게 이제 괴로운 거야. 아무리 해도 뭐예요? 성과가 안 나와. 이때 뭐를 하기 시작해요? 오버하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오버하면 할수록 더 안 나와. 왜요? 그러니까 오버하면 오버할수록 더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당구 칠 때요. 잘 쳐야지 할수록 힘이 들어가.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삑사리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잘하려고 할수록 더 안 나오고 쭉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에는요. 어느 정도 선에선 빡 올라가. 예를 들어 돈 3천만 원 만들긴 정말 어려워. 3천으로 3억 만들긴 그만큼 어렵진 않아요. 3억 갖고 30억 벌기는요. 여러분 30억 갖고 300억 버는 거는요. 300억 갖고 900억 버는 거는요. 900억 갖고 2천억 버는 거는요. 점점 쉬워지고 짧아진다고요. 그쵸? 여러분 전략이라는 게 뭘까요? 전략이라는 걸 이렇게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를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장 전통적으로 쓰는 전략이 뭐냐면 매야. 그죠? 매. 그죠? 때리면 공부해. 근데 여기선 문제가 뭐죠? 때리는 빈도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때리는 빈도를 늘면 성적이 계속 느냐?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맷집도 늘어. 자, 맷집도 늘고요. 또 문제가 있죠. 안 때리면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선생님이 또 쫓아다니면서 때려줘야 돼요. 또 문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애가 매를 즐기면 어떡해. 때리면, 그죠? 여러분, 전략이라는 게 뭐야? 이거 한번 띡 해가지고, 한번 반짝 성공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것도 전략이에요. 일회성 전략. 그쵸? 정말 전략은 뭐예요? 이게 스스로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그죠? 비즈니스맨은 일회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뭘 구축해요?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그래서 뭘 끌어내요? 시너지를 끌어내. 그죠? 여러분의 사장님은, 여러분이 있는 사장님은요, 여러분 5명을 고용해서 5명을 고용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한 사람당 2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1000만 원이죠. 그럼 내가 나까지 포함해서 1200만 원 벌자고 그 짓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보통 몇 배요? 보통 3배, 4배 정도 벌라고 내가 투자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직원 5명에서 뭐예요? 뭐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돼야지. 이 조직을 뭐라고 하죠? 이걸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사람으로 묶을 수도 있고, 혹은 뭘로도 묶을 수 있어요. 이걸 부서로도 묶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조직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건, 여러분 전략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주 작은 힘을 가해서 큰 효과가 나는 거죠. 그죠? 큰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야 돼요? 지속적으로 나야죠. 그죠? 지속적으로 나야 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전쟁에서도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남북 장군 얘기했죠? 베트남 장군. 그렇죠?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뭐예요? 미국이랑 군대로 싸우지 않고 소수의 정예 부대로 가지고 친 다음에 뭐를 끌어내요? 반전운동을 끌어내는 거죠. 반전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더 퍼뜨리고 결국은 뭐예요? 미국이라는 조직을 베트남에서 빼낼 수 있을 정도로 끌어내는 거죠. 그거를 계속 자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걸 하려면 베트남, 미국, 그 다음 만약 대부분의 장군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안 되면 안 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런 게 전략이에요. 그쵸?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질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전략일까요? 야, 우리 죽더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죽고 죽이자. 이건 효율이랑 문제가 없다고. 근데 만약 내가 죽음으로써 그걸 증폭제로 해서 전 군이 일어나. 이건 전략이야. 자기 희생 전략. 그죠? 전략은 구조에, 여러분 왜 배수진 전략이라는 게 있을까요? 배수진이 뭐죠? 그렇죠? 뒤에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걸 끼고 싸우는 거죠. 왜 그렇게 전략을 짜야죠? 그냥 장군이 우리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 해도 되잖아요. 전략은 구조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은 관계에서 나와요. 물과 더 이상 못 도망가는 물과 나와의 관계.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든가 아니면 뭐예요?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인간은 다 살고 싶죠. 그때 맥시멈 자기의 그런 숨겨진 능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쓰는 게 뭐죠? 비즈니스맨들이 쓰는 게 평상시에 바로 내일까지 해. 데드라인. 데드라인이 있었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지. 데드라인이 없으면요. 능력이 잘 안 나와. 그쵸?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전략을 잘 못 짠다라는 건, 그거 다시 말해서 뭘까요? 그쵸? 구조를 잘 못 보는 거야. 이 구조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요소가 있죠, 요소. 그걸 부분이라고 하죠. 그 부분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맺혀져 있는 관계. 시장을 SWOT라는 부분으로 봐요. 그죠? 강점, 약점, opportunity, 위험 요소. 근데 이거를 봤다고 해서 전략이 나오는 건 아니야. 이걸 SWOT라고 분석했을 때, 구조화했을 때, 관계 맺었을 때, 여러분, 관계, 부분이 결합된 걸 구조라고 하죠? 류인수 씨도 지금 구조죠? 어떤 구조예요?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심장이라면 심장과 그 외걸로 구성된 구조라고 볼 거예요. 정형외과라면요. 뼈들의 구조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 신경외과라면 신경의, 그러니까 내가 피부과라면 피부와 그 안.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부분은 다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나오는 전략의 개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 그죠? 둘, 그죠? 셋, 그죠? 여러분,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강점하고 약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이건 달라요? 같아요? 결국 같은 얘기예요? 결국 다른 얘기예요? 결국 요소로 보면 같죠? 결국 두 개잖아. 그렇죠? 여러분, 라면을 잘 끓이는 사람과 라면을 못 끓이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엊그저께 한번 스펀지에서 한번 나왔어요. 라면 잘 끓이는 장인은 뭔가 다른 게 있다. 류인수 씨는 라면 끓일 때 물 먼저 넣어요? 면 먼저 넣어요? 물을 끓인 다음에 네. 면을 면을 넣어요? 오케이. 다른 분은요? 끓는 물에 면을 넣자. 그죠? 그건 똑같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물을 넣고요. 면을 넣고요. 기다려. 오케이? 그 다음 스프를 넣고 해서 먹죠. 근데 잘하는 사람은요, 물을 넣고 면을 넣고 면을 넣었다 뺐다 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들었다 놨다. 그럼 훨씬 더 탄력이 강해져. 오케이? 여러분, 모든 요리법이나 이런 거 보면 내용은 똑같아. 여러분, 요리책 보면 늘 하는 거 다 넣는데 맛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 늘 하는 거 다 넣는데. 그렇죠? 이런 거 잘 보면 순서의 문제, 양의 문제. 그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라, 부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듣죠? 인간은요, 긍정적으로만 살 수는 없어. 매사에 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볼 수 있죠. 이러고 있으니까. 매사에 모든 게 부정적인 사람은 우울증 걸려서 죽겠죠. 그죠? 여러분,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나중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긍정적으로 보고, 나중에 부정적으로 보는 건 다 같아요? 요소는 같죠? 근데 틀리죠? 부정적인 걸 먼저 보는 사람은요, 이거 해서 뭐해? 그러니까 뭐예요? 긍정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번 해보자. 그죠? 그런데 이런 건 좀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이 보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요소가 있는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는다. 똑같은 말 두 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는 먹기 위해 사는 건 돼지요. 살기 위해 먹는 건 사람이요. 그죠? 여러분, 왜 다를까요? 순서가 다른데 왜 결론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요소가 똑같으니. 왜 다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만약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하면 뭐예요? 전략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프랭클린 다이어리 아시죠?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일반 다이어리와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 다이어리는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프랭클린 다이어리는 소중한 것부터 하라고 말을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급한 것부터 해. 급한 거를 하다 보면 변명거리를 일단 없앨 수 있어요. 소중한 것부터 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장기적인 차원에선 이겨. 왜요? 급한 거는 아무래도 뭐야? 일단 이게 미봉책이죠. 근데 소중한 것부터 하는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거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해. 그거 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죠? 부자들은요, 투자를 하고 남은 돈으로 써.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쓰다 보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야, 모아서 뭐하냐? 어차피 젊었을 때 쓰고 봐야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 뭐가 있냐면요, 쓰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해요. 근데 쓰는 빈도가 많으니까 투자할 거리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예요? 또 써.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또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공허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뭘로 채워요? 쓰는 걸로 채우는 거야. 쓰는 걸로요. 여러분, 그런 자기의 행태를 논리화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투자가 되려면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 월급에서 강압적으로라도 얼마를 빼버려야 돼. 빼서 뭐를 해요? 적금을 해서 목돈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게 시드로 해서 이게 모아지기도 한다고. 그죠? 근데 부자들은 일단 투자를 하고 남은 돈으로 쓰자.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 옷을 좋은 거 안 입어도 이렇게 파워가, 자신감이 느껴져요. 왜요? 여러분, 그 뒷심이라는 거죠. 은행의 잔고. 그죠? 그거 하다 보니까 뭐야? 돈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키우고 싶은 거야. 이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 돈이 많으면 누가 많이 와요? 제가 아는 분이 KT라는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는 날 정말 전화가 많이 와요. 오케이? 누가 돈 갖고 있다고 하죠? 정말 돈이 많이 와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막 많이 와. 뭐 하자고요? 그죠? 뭐 하자고요? 그죠? 돈이 없으면요? 돈이 없으면 연락 와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몸에서? 사람이, 또 여러분, 또 자꾸 행태를 보죠. 사람이 먼저 안 빠져요. 제가 장담하는데 사람이 안 빠져요. 사업에 실패하면 자신감이야. 자신감 안 빠져요. 못 빠져요? 돈 빠져요. 제일 먼저 돈 빠져요. 돈 보고 사람 빠져요. 사람 빠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자신감이 빠져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안 붙고 가족들까지 나를 신임하는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뭐예요? 계속 나는 이렇게 가다가 뭐예요? 사업에 실패하면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돈을 다시 일어서려면 일단 강압적으로라도 누가 밀어줘야 돼. 이게 금융권일 수도 있고, 이게 돈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감이 붙자. 그죠? 그러면 사람이 와 다시. 근데 다시 사람이 오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이 와요. 근데 문제는 자신감이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막 극기 훈련한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신감은 어디서 와요? 다시 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되고 되는 놈은 계속 되고. 그죠? 이때 뭐예요? 가족들이 억지로라도 이런 말을 해요. 딱 보니까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는데 뭐야? 난 당신을 믿어. 우리 애들 당신만 믿어. 하다 보면 뭐야? 그렇게 강제성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일어나.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사장님들이 꽤 되시는데, 자기 혼자 살았으면 죽어버렸을 거래요. 근데 그럼 왜 사세요? 왜 살까요? 관계 때문에.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오케이?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빚 다 갚고 죽을 거라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혼자이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그죠? 가장 최고의 상태는 무소유의 상태죠. 아무것도 없으면 걱정이 없거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전략을 볼 때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전략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봐야 돼요. 그죠? 구조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관계를 볼 줄 알아야죠. 관계를 보려면 일단 요소가, 여러분 어렸을 때요. 꼬마애들 3살 꼬마애들이 엄마한테 뭘 물어봐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 5살 되면 뭐 물어봐요? 왜 하면서 뭐야? 자기가 옛날에 알았던 그 지식의 단위들을 다 묶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아라는 세계를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 있죠. 뭐야 하는 애들은 이 자아 형성이 넓어져 있는 거야. 그죠? 이런 애들이요, 약간 어렸을 때 좀 더디게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왜요?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연결짓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다 보면 세계관이 넓죠? 그러면 인생이 좀 바뀌는 거예요. 왜? 세계관이 넓다. 여러분, 세계관이 이렇게 좁죠?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한 다음에 그 다음 3단계가 뭐예요? 뭐야? 왜? 3단계? 엄마가 와서, 야, 대화 좀 하자 하면 문 닫고 가. 그러죠? 이때부터 대화 단절. 그렇죠? 대화 단절하고요. 자기랑 똑같은 구조에 있는 애들이랑만 놀아. 그러다 보면서 뭐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자기가 자꾸 자기를 뭐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른들은 몰라. 우리의 어른들은 몰라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야? 요새 허 아저씨. 그렇죠? 자기관에 빠져서 막 축지법도 하고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비즈니스맨은 이 자기 세계관이 확실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 그렇죠? 이 자기 세계관을 뭐예요? 자기 세계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비었다고요. 머리가 꽉 찬 사람은요, 자꾸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들어. 쟤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쟤 저것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본 거를 확신하기 위한 논리를 짜요. 그런 걸 어설픈 일반화라고도 말을 하죠. 뭐 이런 거. 여자애들 다 저래.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좋은 비즈니스맨들은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잽싸게, 제가 만약 루인수 씨를 딱 봤을 때 루인수 씨가 내 갑이야. 그럼 저 사람의 자아를 빨리 파악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 자아를 바꾸려는 행위를 설득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자아는 절대 안 바뀌어져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은 자아가 거의 안 바뀌어져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자아를 변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그래 뭐 내가 틀렸다 라고 하죠. 그럼 병들러. 젊은 애들이 그나마 자아가, 그러니까 뭔 말하면 좀 고지고대로 들어요. 오케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할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그죠? 자아하고 의지하고는 틀리죠. 자아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걸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스키마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메모와 요약법을 생각해낸 사람이 토니 부자안이라는 애의 마인드 매핑이죠. 그죠? 이걸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는 건 뇌세포와 전기신호들. 그러니까 치매가 걸렸다라는 건 이게 끊겨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막 10대로 돌아가는 경우 있죠. 이건 다 끊겨버려가지고 10대만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대인지 알아. 오케이? 이거 치매 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면 돼요.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얼마나 넓느냐. 그러니까 세계관이 넓은 사람은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저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그쵸. 바로 뭐야? 이해를 잘해요. 저럴 수도 있어. 왜요? 흑인? 저럴 수도 있어. 세계관이 강한 사람은요, 뭐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이 다 자아 강화 교육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저희 이모가 유치원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그림을, 사람들 색칠할 때 살색이라는 걸로 칠해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은 인간이 아니야. 걔는 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이 좁은 거죠. 근데 왜 외국 애들이 세계관이 넓은지 아세요? 미국 애들이? 그렇죠. 다민족 다국가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세계관이 그렇게 여러분, 원래 한민족이 좀 좁아요. 하나의 민족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버라이어티를 인정해주는 게 좀 좁아.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의 DNA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문제란 현상이 내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의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 해가지고 이게 아주 좋아가지고 뭐 게르만족처럼 해가지고 뭐 이게 막 우울성이 대단하다 이라고 하면 유태인들처럼 해가지고 뭐 다들 벤치마킹 하겠죠. 그럼 좋은 거고, 현상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이거 뭐죠? 이런 문제를 뭐라고 했죠? 문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 동태적 문제. 현상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 내가 10평짜리 집에 사는데 30평이 꿈이야. 근데 돈을 안 모으고 계속 쓰고 있어. 이거 현상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뭐야? 이건 나중에 문제가 곧 될 거야. 그죠? 정태적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쵸? 고정되어 있는 거죠? 어떠고요? 월급이 얼마예요? 300이요. 300이 꿈이신가요? 아니요. 미쳤어요? 그럼 얼마 벌고 싶으세요? 저 한 달에 1억이요. 그럼 당신의 문제는 9,700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태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 언제 사업계획서를 쓰고 목표를 쓰느냐? 연초. 사람들이 언제 다이어리를 사요? 여러분, 다이어리를 사는 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수단이죠. 그죠? 다이어리를 산다는 건. 그 다이어리가 언제 많이 판매가 돼요? 1월, 2월. 왜요? 그때 가장 정태적 문제를 자기가 느낀다고. 근데 그 정태적 문제는 동태적 문제에서 이렇게 뚝 나온 상태죠. 자기가 느끼고 싶어서 느낀 게 아니야. 1월이라 느낀 거지. 근데 간혹 다이어리를 6월, 7월, 8월에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왜 살까요? 사장님이 당신 일을 이따위로 할 거야? 당신 계획 안 세워? 집에 이렇게 가요. 내가 뭐가 문제지? 근데 딱 보니까 다이어리를 안 사서 그런가? 다이어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 있잖아.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구고, 이게 문제라면, 본질적인 문제라면, 여기서도 터지고, 여기서도 터지고, 여기서도 터져. 그죠? 여기서도 터져요. 이건 뭐야? 여기를 막으면 여기서 터진다고요. 여기서 막으면 여기서 다 막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먹으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기는 뭐예요? 내가 나라는 이 몸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되게 좋은 징후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잔병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잔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게 만들잖아. 자꾸. 왜 그래요? 내가 살라고. 내 몸이라는 게. 근데 잔병에 걸리는 그 본질적인 원인이 내 식습관이야. 오케이? 아니면 뭐야?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그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기도 한다고요. 그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각난다. 근데 더 많이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양, 의자, 책상, 에어컨, 온풍기, 선풍기, 열풍기, 그죠? 남자, 여자, 신발, 모자, 눈, 네? 귀, 여러분, 눈, 귀, 눈, 입, 눈, 안경, 그죠?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도 언제나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음수, 달, 해, 지구, 지구야. 달, 하늘, 땅, 바람. 지금 여기서 바로 안 나오는 게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는 빨리 나와요, 내가. 여자, 남자, 하늘, 땅. 근데 관계가 이렇게 없는 것들은, 에? 그때부터 뭐예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돼. 눈 감고 한번 살아봐요. 1시간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마시는 행위는 이렇게 생각을, 아까 이렇게 이론화적으로 생각하면 들었다, 갖다 놨다, 올렸다, 마신다. 이거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돼. 봐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생각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만큼 한다라는 건, 이만큼 벌렸다라는 건 계속 눈이 보면서 계속 나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이만큼.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이만큼. 내가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모든 거 하나 보면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아주 쉬운 거 뭐냐? 컵에 물을 따르는 행위를 보면 돼.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물을 따르니 물이 채워졌다죠. 그죠? 근데 눈을 감아버리면 얼마만큼 채웠는지 감이 안 와. 그러다 보면 뭐예요? 넘쳐. 근데 이 눈을 뜨는 순간 뭐예요? 뜨는 순간 바로 루프가 걸려버려. 자, 고만. 이게 뭐예요? 점점 따르다가 뭐예요? 아, 고만 힘을 빼자. 이제 이건 뭐예요? 계속 나한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고만 따라. 그게 뭐야? 행위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거 다, 여러분, 걸을 때요,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죠. 그렇죠? 이것도 다 2개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 근데 이게 속도가 붙으니까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일단 그게 되게 느슨해져요. 이 돌아가는 속스피드가 느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좌로, 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문제가 터지면 뭐예요? 아, 머릿속에 딱 나왔죠?
머릿속에 뭐가 나왔죠? 그럼 반드시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다라는 거야.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이 이때 뭘 생각하면 돼요? 크리에이티브로 적용하려면 눈, 코도 될 수 있고 안경도 될 수 있고 눈 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회사 내에서 신규 부서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용역회사를 쓰는 방법도 있을 거야. 내부 아니면 외부도 있을 테니까. 근데 왜 그 부분은 안 보고 있냐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단 뭐예요? 옵션이 좀 더 이렇게 뚝 늘어나요. 이거 참 재밌는 발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많이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제나 뭐를 할 때 그래 이거 하자. 그래 그 사람은 이거 하자.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그거를 할 만한 이유만 봐. 내가 이래서 이걸 해야 되고 이래서 근데 너무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는 되돌아오질 못해요. 왜요? 자존심의 문제, 그 다음에요 들인 인풋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서 쓸 때도 얘기했어. 생각나는 순간 써버리죠. 그럼 다시 수정을 못해요. 왜? 이미 머리가 그렇게 파버려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고서 썼어? 다시 써봐 하면 뭐야? 또 써도 또 그 얘기야. 이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뭐예요? 관계죠? 이 지구도. 여러분, 지구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아주 수억 년 전에는 지구가 1년이 지금처럼 365일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지구는 점점 속도가 느려질까요? 아니면 빨라질까요? 힌트. 아주 옛날 수억 년 전에 지구는 예를 들어 저 기억 정확히 제가 이제 지금 책에서 본 건데 지구는 하루가 200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요 우연치 않게 우연히도 큰 혹성이 와서요 지구를 쾅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혹성이요 멀리 튕겨나가지 않고 어떤 힘에 의해서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돌 때마다 뭐예요? 얘로 인해서 지구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얘가 끌어당기니까. 이러한 현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조류예요. 그렇죠? 민물, 썰물. 오케이? 근데 얘가 힘을 더하면 더할수록 뭐를 해요? 지구는 점점 늦게 걸어가요. 그렇죠? 지구가 늦게 돌면 이 모든 지구 위에 있는 생태계는 다 바뀌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두꺼운 옷을 입은 건 내가 두꺼운 옷을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겨울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겨울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추워지지만 공간적으로 보면 지구가 태양에서 좀 멀리 갔을 때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구는 점점 태양이랑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오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쑥 벌어져서 뚝 끝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좀 안 가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걸 그냥 어렸을 때는 지루하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관계로 생각한다고 하면 반드시 뭐를 생각해내야 돼요? 요소를 생각하셔야죠. 그죠? 그때 뭐가 보여요? 키가 보이죠. 키를 보고 요소를 보고 관계를 생각하면 지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야.
요소, 지가 보고 싶은 요소를 하나는 게 뭐야? 지 논리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전략 게임이에요. 전략을 생각하는 방식.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은 느리게 간다고 느껴질까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있죠. 나이가 들수록 10대는 10kg, 20대는 20kg, 30대는 30kg, 40대는 40kg, 50대는 50kg, 60대는 60kg로 시간이 간다. 근데 시간은 똑같이 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아주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10살의 하루, 60살의 하루. 내가 하면 좀 쉽지? 어떻게 더 빠르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더 빠르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아무거나 추측해보세요. 일상의 범위가 틀리다. 오케이. 좋아요. 왜요? 관계를 계속 더 맺어가는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를 많이 맺기 때문에 느려간다. 되게 좋아요. 접근은. 이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천천히 가죠. 그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랑 있는 거는 하루가 1분 같아. 싫어하는 사람이랑 있는 건 1분이 1년 같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고 공부하거나 뭐 하다 보면 시간이 천천히 가죠.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거 있을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참 천천히 간다라는 게 있죠. 근데 그죠? 어렸을 때는요, 물론 이렇게 배울 게 많아요. 왜? 다 새로운 거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되니까 이게 느리게 가는 거야.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딱 끊어켜졌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죠. 그러면 뭐야? 여러분은 1년에 새로운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나요? 잘 안 만나요. 만났던 사람, 그러니까 술도 먹었던 애랑 먹고 싶지, 모르는 사람이랑 술 먹는 건 되게 뻘쭘해. 왜요? 이것 때문에요. 그죠? 어느 정도 궤도만 올라가면 팍 친해져 버리는데, 이게 뭐야? 이걸 인위적으로 친하게 하려는 전략이 바로 룸사롱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걸 뭐야? 친해야 되는데, 어디게 친해지니까 확 친해지는 게 룸사롱에 가서 쓸데없이 둘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 보면 그 대신 그 전략을 드라이브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나이가 들면 뭐예요?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걸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단조로워지죠. 그죠? 단조로워지면요.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아주 여러분 공자님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그 순간이 노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신 분, 나이가 있으신데도 나이가 적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가서 배우든 뭐를 배우든 이렇게 계속 학습량을 늘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바빠. 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루가 그분들은 길어. 근데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집에 가다 이렇게 TV에다 보면 집에만 있는 분들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일단 시간이 빨리 가요. 오케이? 아이고 벌써 몇 월이야 막 이래. 그리고요. 이런 분들은 그런 나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뭐예요? 관절염이 돌아. 그렇죠? 관절염이 돌을수록 밖에 출입 활동은 더 힘들어져.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계속 나빠.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뭐예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을 투여해서 억지로라도 뭐예요? 재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혹은요 아주 간단한 잡이라도 줘서 뭐예요? 자꾸 사회랑 부딪히게 하려고 하죠. 이게 뭘까요?
그거를 투여해야만 그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힘, 자기 스스로의 모티베이션을 가져서 스스로 하게끔 거기까지 하는 게 그게 바로 전략이죠. 전략이라는 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국가가 다 똥오줌 해주겠다는 게 전략이 아니죠. 그렇죠? 왜요? 왜 그건 전략이 아니고 아까 그건 전략이에요? 시스템. 그렇죠. 후자는 효율이 너무 없죠. 전자가 뭐예요? 효율이죠. 한 번 요거 딱 해줬을 때 뭐예요? 스스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 모습을 보고 그 단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랬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죠. 나폴레옹이 사람을 칭찬할 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혼을 내도 많은 사람 앞에서 혼을 내더라.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앞에 나가서 단상에서 상 받죠. 이건 도대체 뭘까요? 자, 이런 걸 씹어주는 거죠. 너네도 제대로 하면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의 영웅주의라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오케이? 이게 뭐예요? 한 번으로 여러 가지를 쇼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을 생각할 때 반드시 뭘 봐야 돼요? 관계를 보시라고요. 관계 속에서 뭐를 봐야 돼요? 요소를 봐야죠. 그리고 요소 속에서 뭘 봐야 돼요? 내가 빠뜨린 건 없나? 그죠? 혹은요, 내가 중복된 건 없나? 이거를 맥켄지에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MEC라고 하는 거죠. 중복이 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전략이 아닐 테고, 누락이 되면 뭐예요? 구조가 정상이 구조가 아닐 테고. 자동차 판매왕은 이런 구조에서 나와요. 자동차 판매왕은요, 판매자와 고객이 이렇게 된 사람은 자동차 판매왕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건 지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는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여기 자동차가 있으면 더 늘어. 그죠? 자동차가 있으면 고객을 만나는 속도가 더 늘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있다고 판매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인자가. 자동차를 주면은 그럼 다 판매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동차는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 들어와요?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자동차가 있어서 얘가 속도가 나는 거지, 자동차의 인자가 여기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의 인자가 고객이 해답이죠. 판매가 문제죠. 그렇죠? 여기에 와서 이게 이렇게 연동이 되면 이거 잘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 얘를 강화시키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 인센티브가 들어오면요. 얘죠, 얘. 그렇죠? 얘 인센티브 줬다고 고객이 좋은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야? 이걸 해. 회사는 이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교육을 많이 하고 자동차를 지원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면 이게 뱅글뱅글 돌아서 뭐야? 이 사람을 올려.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은요, 징벌제도를 대서 어떤 사람은 내려. 이것 때문에 내려가. 자동차가 없고 교육을 못 받고 자기개발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계속 내려가자. 그죠? 해주는 사람은 올라가자. 회사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회사는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판매자들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뭐를 해.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로 연수원이, 연수원. 그쵸? 여러분, 연수원은 어떤 데가 많이 갖고 있는지 아세요? 보험 설계사 막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데가 연수원이 진짜 많어. 오케이? 그런 데 가보면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식당에 죽도록 팔자 막 이렇게 써놔. 예. 일당만 막 이렇게요. 근데 좋은 설계사는요, 판매왕은요, 자기가 고객을 이렇게 판매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늘릴 수 없다라는 걸 일단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을 실행하려면 일단 자기가 뭐여야 돼요? 약자여야 돼요. 전략이 언제 진짜 치밀하게 먹혀요?
돈이 없고 코너에 몰려있을 때. 그렇죠? 이때 해결한다라는 마인드로 세상을 보면 그때 나오는 게 전략이고, 에이씨 모르겠다 죽자 하면 뭐예요? 뭐 전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판매자는 고객과 막 했을 때 이게 안 닿으니까 뭐야? 뭘 걸어야 돼요? 시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런 성장은 없어. 이런 성장은 없어. 그렇죠? 언제나 이런 성장이죠. 그렇죠?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도 하다가 안 돼. 하다가 안 돼. 하다가 안 돼. 하다가 뭐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대부분. 어느 정도 되면은 안 돼, 이제. 그게 뭐야? 그다가 쭉 오래 가다가 보면 뭐야? 아주 조금씩 늘죠. 그죠? 대부분 다 이렇죠. 반드시 뭐예요? 뭔가가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판매할수록 고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하려면, 그렇죠? 뭔가 있어야 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전략이야. 그렇죠? 그래서 전략은 반드시 뭐에 있느냐? 여러분, 다른 데서 강의를 들으시면 전략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전략 설명할 때 저도 강의 많이 들어봤지만, 전략 설명할 때 전략의 본질적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뭐로 하냐? SWOT 전략, 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 SP 전략, 이런 식으로 전략을 어떻게 해요? 이런 전략은,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수업을 듣죠? 그럼, 듣지 마. 왜? 전략을 이렇게 부숴놓은 행위예요. 왜 이렇게 전략을 부숴놓을까요? 여러분, 이벤트 회사, 광고 회사, 홍보 회사 다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건 전략이 아니죠. 이건 차별화야. 이 모든 요소가 묶이는 게 마케팅이죠. 여러분, 고객은요, 전략에 관심이 없어. 고객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네?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은 걸로 고객이 오직 관심 있는 건 돈 버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밸류가 도와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홍보로 돈을 많이 벌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요,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사장님은 결과가 마음에 들어야 과정에 관심을 줘. 그러니까 결과가, 우와, 목표 대비 100% 성장했네?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했어? 루프 걸라고.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 계속 해먹으려고. 그렇죠? 아니, 그게 한 번만 되고 안 되면 그건 운이죠, 운. 여러분, 비즈니스의 대부분의 끝 목적은 돈 버는 거예요. 제품을 좋게 하려고요,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그죠? 비영리 조직도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니까 돈이 더 잘 들어오나 보지. 비영리 조직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후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뭐냐?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의 차이는요, 비영리 조직은 돈 벌어서 타인을 위해서 쓰겠다는 소리고, 영리 조직은 돈 벌어서 나를 위해 쓰겠다는 소리고, 비영리 조직이 돈이 없으면 조직이 안 되죠. 조직을 묶을 돈이 없으면. 비영리 조직에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도 쪼꼬파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도 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 잘 나가는 데 있고 못 나가는 데 있어. 왜 잘 나가는 데는 잘 나가는 데 아세요? 딴 게 없어. 잘 나가니까 잘 나가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다 큰 비영리 조직이랑만 일을 하고 싶거든. 왜? 영리 조직은 어차피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관계성이 많은 비영리 조직과 일을 해서 자기네들이 비영리 활동을 하겠다라는 걸 많이 퍼뜨리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조그만한 회사가 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면 안 도와주는 거죠. 왜? 어차피 도와주는 거 대비 효율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잘 되는 놈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되죠. 안 되는 놈은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내부적인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제가 어떤 회사에 가서 컨소시엄을 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무슨 기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략 구사가 안 되죠. 이거 왜 기생이라고 생각해? 그죠? 여러분, 기생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기생이라고 생각하면 전략이 절대 안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들러붙겠다라는 소리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기생활동하는 애들은요, 공종관계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공종관계가 안 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공종관계가 안 되고 있으면, 그건 에얼리언 같은 거지. 그쵸? 네, 숙주지, 숙주. 여러분, 우리 몸에도 병균이 살죠? 병균이 살아서 내가 사는 거야. 최소한의 병균은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네가 나를, 이 시스템을 붕괴해버리면 내가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거요. 여러분, 그럼 왜 이벤트, 홍보 이렇게 다 나눠놨을까요? 속칭 말하는 IMC라는 구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옛날에 이벤트 전문가 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입소문 회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오프닝 전문 회사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로고 디자인 전문 회사가 있었어요? 없었어. 지금 왜 있어요? 여러분이 홍보회사에다가 일을 맡기면 걔네들은 이벤트 안 해요? 이벤트를 할 게 있어야만 그게 여러분 뉴스에 보도되는 거 아닌가? 뉴스 보도되는 행위는 홍보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안 하면 일을 안 주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합대행사하고 조그마한 부티크 회사하고 어떤 회사가 더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걸 보면 전문화된 조직이 더 잘하겠죠. 여러분은 이비인후과 전문 회사하고 서울대 종합병원하고 어디가 더 잘할 것 같냐고요. 여러분은 귀가 아픈 걸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거길 가겠죠. 우리 신체가 모든 게 이게 부품이라고 생각해서 귀가 아프면 귀를 가져다가 끼면 되면 그럼 글로 가면 되죠. 여러분, 서울대 종합병원이 훨씬 더 나아. 그렇죠? 왜요?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병원이 어떻게 연합전선이죠. 그렇죠? 어디 아픈 게 하나만 아픈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 몸이 시스템인데 제일 약한 게 귀라 귀부터 튀어나온 거야. 제일 약한 게 위라 위부터 튀어나온 거예요. 피가 제일 약해서 거기부터 마그마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여길 막죠? 그러면 두 번째 약한 부분이 또 튀어나와요. 본질적으로 해결 안 하면. 그죠? 왜 이벤트 회사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그렇다면 걔네들은요 보통 큰 광고 대행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요? 나온 건 두 가지겠죠. 밀려서 나왔던 아니면 스스로 나왔던.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얘한테 주죠, 얘한테 안 주죠. 그러면 걔네들도 전략을 세우는 거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나한테 일을 주게 하려면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어. 저희는 좁게 하니까 더 잘합니다. 그죠? 근데 정확히 보면 이벤트 회사도 다 하청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도 요새 디자인으로 여러분 홈페이지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은 돈 못 벌어. 홈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홈페이지는 뭐야?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홈페이지가 제일 좋은 홈페이지예요? 돈 버는 홈페이지가 제일 좋은 홈페이지야. 그렇죠? 이쁜 홈페이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좋은 홈페이지도 의미가 없어. 돈을 잘 벌려면 그래서 잘 되는 홈페이지 웹사이트 가보자. 어떤 데는 되게 안 이뻐. 여러분, 어떤 로고가, 삼성 로고 멋있다고 하죠? 삼성 로고가 멋있는 게 아니라 삼성이 멋있는 거죠. 삼성 거니까, 우와, 멋있어 보여. 이러는 거지. 그렇죠? 자기가 못 판다는 걸 생각해서 얘는 여기다 뭘 만들어 놓느냐? AS라는 걸 직접 만들어 놔요.
그래서 고객들을 팔아먹고 뭐예요? 쫓아가가지고 계속 전화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뭐야? 관계를 형성해.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 그러면서 뭐예요? 얘가 야, 이거 고객이, 야, 얘를 하게 되면 얘네 완전히 라이프 AS야, AS. 그럼 얘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자. 이렇게 시스템이 커져. 나중에는 얘는 일을 안 해. 왜요? 오는 애들을 감당하기도 힘들어. 이 시스템이 세기가 구축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너지가 발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너지가 없잖아요. 1 더하기 1은 11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너지가 있죠. 그러면 11에서 뭐가 새롭게 튀어나온 거예요? 바로 9죠, 9. 여기서 9가 뭐예요? 이 9가 입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입소문을 끌어들이고, 입소문을 끌어들이고 해서 뭐야? 나중에는 이 사람이 여기서 판매왕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왕은 판매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관리하러 다니고요. 판매왕은 영업하는 게 아니라 추천받아서 움직여요. 그죠? 이게 바로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의 전략을 짜려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이러한 문제가 왜 터졌는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뭐야? 문제를 추론해 봐야 돼. 그쵸? 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관계 속에 있어요. 그쵸? 시장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수많은 기업 업체들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 안 하는 거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업체들이 더 들어온 거일 수도 있고, 이거를 이 구조를 바라보는 세 가지 프레임워크가 3C라는 거예요. 소비자의 니즈가 바뀌어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걸 수도 있고, 경쟁자들이 뭐 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야, 우리 회사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야, 하나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략이 어디 있어요? 관계성이 제일 높은 거 있단 말이야. 관계성이 제일 떨어지는 게 전략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 STP 뭐 이런 거잖아. 관계 속에서 나오고 그 관계가 뭘 만들어야 돼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전략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도출되는 거야. 도출되다 보니까 전략은 이해가 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전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전술은 전략이라는 구조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막 이렇게 있는데, 이 구조를 계속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장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 이 안에가 다 모바일 뱅크라면 이게 모바일 시장이죠. 모바일 시장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모바일 산업이죠. 그죠? 모바일 산업이 커진다라는 건 자꾸 이쪽으로 유입되는 게 뭐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럼 모바일 산업을 내가 스타디한다라는 건 모바일 산업 안에 있는 소비자를 보거나 업체를 보는 거죠. 업체가 늘면, 모바일 업체가 늘면 모바일 시장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커지면 경쟁이 치열해져요, 느슨해져요? 치열해지죠. 이건 다 뭐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은 전략이 치밀해져요, 느슨해져요? 치밀해지겠죠. 이 문제를 풀려다 보면 이렇게 시장이 치열해지다 보면은 대행회사가 더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더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다 보면 과포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준다고요. 언제나 돈 못 버는 애들은 줄 때 들어가. 돈 많이 버는 애들은 늘 때 들어가고. 정말 전략가는 늘 때 들어가서 내려올 때 빠지죠. 그걸 뭐라고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파도 타기. 산업이 커질 때 들어가서 내려올 때 빠지고.
그죠? 자, 그럼, 이 기업들이 하나의 산업을 만들려면 뭐가 걸려 있어야 돼요? 루프가 걸려 있어야죠. 루프가 걸려져 있지 않으면 산업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부품회사가 만들어서 그걸 조립해서 팔고 그걸 팔아서 이윤이 나서 더 많은 부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산업이 만들어지죠. 마치 뭐예요? 공장의 생산 라인처럼 한번 만들고 했다가 여러분 월드컵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반짝반짝 나오는 거 팔았죠. 이건 여러분 산업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인 행사예요? 일시적인 행사죠. 왜? 월드컵이 끝나면 없어지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올림픽 월드컵, 아니, 올림픽이나 이걸 해가지고요. 뭐죠? IOP? IOC 이런 애들은요. 걔네들은 산업이에요. 뭐예요? 걔네들은 산업이죠. 4년 주기 사업. 월드컵도 그랬죠. 월드컵 특수를 노리는 거 뭐야? 4년 동안 준비하면서 뭐 한다고요? 엑스포 같은 거 1년 내내 준비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산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언제나 계획을 1년 단위로 짜요. 그러니까 몸도 1년 단위로 움직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쪽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바쁠 것 같아요? IT 쪽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바쁠 것 같아요? 왜요? 그렇죠. 산업의 주기가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후나 네이버, NHN 이런 데다 제안하려면 장기적인 얘기하기보단 단타적인 얘기 빨리 들어. 왜? 걔네들 그 성이 급해 있다고요. 또 왜 급해요? 산업이 주기가 급하고요. 산업의 주기는 왜 급하죠? 그렇죠. 소비자의 니즈가 더 빨리 돌아가니까. 그 소비자가 니즈에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누구도 빨리 돌아가요? 경쟁자들도 빨리 돌아가죠. 경쟁자들도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빨리 돌아가야죠. 계속 그게 시스템화가 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쪽 주기는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주기가. 에너지는요. 한번 R&D 오래 걸리죠. 자, 여러분 석탄이라는 에너지가 나와서 지금 얼마나 오래 해먹고요. 대체되려면요. 또 그만큼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죠. 그 대신 그건 뭐가 좋죠? 사이클이 이렇게 할 때보다 느리지만 뭐야? 이 폭이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번 제대로 하면 돈 엄청 벌어. IT는요. IT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IT는 그래서 넣다 뺐다 이런 게 그래서 IT 쪽이 투자가 잘 돼. 왜요? 투자자들은 회전율이 좋아야 돼. 그래서 영화가 투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는 한 달, 두 달이면 답 나오거든. 그리고 영화를 흥행하는 인자도 너무 잘 보여요. 왜요? 주연 배우가 뭐냐? 여러분, 주연 배우가 일단 세면 흥행몰이가 잘 되거든요. 주연 배우가 아무리 해도 흥행 실패하는 건 주연 배우들 사이에 연결 짓는 스토리라는 관계가 재밌어야 돼요. 결국 영화는 재미적 요소, 이야기를 보러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증폭시키는 게 주연 배우야. 주연 배우의 임무는 연기를 할 때 뭐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스토리가 안 재밌으면 끌어올릴 게 없죠. 그래서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된 거, 이게 산업이죠. 여기서 뭐예요?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갈 거야. 그죠? 그래서 잘 되는 놈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되는 방향이에요. 오케이?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우리 업체가 쓱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 딱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 산업이라는 이런 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열나 많죠. 대한민국을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한 세포 하나야.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이 배타적일까요? 아니면 환영할까요? 배타적이죠. 그럼 전략이 나오죠.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게 내 꿈인데 못 들어가는 게 내 현실이야. 그럼 뭐가 나와요? 정태적 전략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얘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죠. 그렇죠? 이때는 무슨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약을 끊고 싶어요? 그럼 내가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면 돼.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 그럼 탐색해야죠. 어디요? 제일 그쵸, 약한 부분을 잡아야죠. 약한 부분을 봤더니 내가 못해. 아, 거기엔 내가 노하우가 없어. 그럼 포기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때 학습하는 거죠. 자꾸 잘하는 것만 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죠. 남들도 잘해. 물론 여러분이 잘하는데 얘가 왜 약해?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렇죠? 그게 1순위겠지만 없으면요. 그때 잘하는 거야. 솔직히 많은 대학생 애들이 자기가 잘하는 걸 전공으로 선택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죠. 뭐가 잘 될 거예요? 라고 해서 그쪽으로 막 몰려.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걔네들이 나오려면 4년이 지연되죠. 투여 대비 나오는 게 진짜 그때 뭐가 나요? 막 이게 파동이 나. 이때 뭐예요? 이게 막 돼지 파동, 몸 파동이에요. 그죠? 걔네들을 그러면 나중에는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걔네들 이제 노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 그럼 찾았어. 그나마 제일 만만해. 그럼 내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게 좋아요? 네모, 세모, 별. 어떤 형태죠? 네모, 세모, 동그란. 세모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빙 잠수할 때 이러고 들어가면 배 터져요. 한번 그러고 다이빙 했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이러고 하면은 마찰이 엄청나죠? 여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죠? 이러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하나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23세, 24세. 그죠? 쑥 들어가죠? 들어왔어. 들어오면 게임 끝나요? 들어왔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놈 있죠? 돈 많으면 이민수. 그죠? 그러면서 뭐야? 넓혀 나가는 애죠? 그죠? 넓혀 나가야 돼. 그죠? 그때 뭐가 들어가요? 브랜드 전략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건 구조로 보면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와 요거 사이에서 하는 부분. 이게 차별화를 하는데, 이걸 차별화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타겟을 줄일 수도 있죠. 타겟에 따라 내 제품력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내 제품력이 문제라면 뭐야? 새로운 타겟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내 제품 봤더니 시장이 없어서 뭐야? 내 제품은, 예를 들어, 여러분, 자동 캔 따개 아시죠? 옛날에 그게 시장에 딱 나왔을 때, 이거는 좀 여러분이 자동 캔 따개는 없을 테니까 족탕기로 해볼게요. 족탕기가 시장에 딱 나왔을 때는요, 컨셉이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 왜? 족 시원하잖아요. 시장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건강, 헬스, 이런 시장이 들어갈 때 만만치가 않아. 안 팔려. 왜요? 실질적으로 30대, 20, 30대, 이렇게 사무직이나 이렇게 워킹 많이 하는 애들 들어서 팔 담고 있으면 좋잖아. 근데 걔네들은 안 써요. 왜요? 걔네들은 일단 발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10,000원이나 20,000원 내고 뭐예요? 족 마사지를 받아요. 그게 더 나아. 그리고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요, 발이 뭐 어떻게 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안 팔렸어요, 족탕기가. 그래가지고 뭐야? 안 팔리다 보니까 물건을 바꿀 수는 없어. 왜? 물건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뭘로 바꿔요? 20대, 30대 다 노려봤어. 안 팔려. 왜? 할아버지들 쪽에 들어가니까 할아버지들은요, 그거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못 사. 애들은요, 그런 거 안 사, 술 먹어. 프라이스 내려봐, 올려봐, 프로덕트 바꿀 수 없어요. 프로덕트 바꾼다라는 거, 거기다가 뽀글뽀글 넣을 거야, 뭘 넣을 거야, 뭐 이런 거죠. 플레이스? 여러분, 걔네들 뭘 바꿨어요? 족탕기 요새, 여러분 족탕기 언제 사봤어요? 바로 선물용으로 바꾸죠. 족탕기는 그래서 효자 선물, 어머님 선물, 이런 거에 많이 팔려요. 그죠? 이건 뭐예요?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전략이야. 그렇죠? 전략이라는 게 하나의 아이템별로 있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겠죠. 자, 여러분,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훨씬 더 현미경으로 더 디테일하게 봤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 안에? 대빵이 나오겠죠? 사람이 나오겠죠? 업체 안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더 좁게 들어가 봐. 계속 초현미경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똑같이. 이게 또 나와.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아까 했죠? 똑같은 구조의 형태가 나와. 이게 뭐예요? 자아라는 거죠. 그렇죠? 자아와 산업의 혁명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각하는 산업의 구조가 산업의 구조예요. 지금 새롭게 대통령이 된 분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거와 이거에 뭘 찾아요? 정태적 갭, 동태적 갭. 정태적 갭. 그죠? 근데 정태적 갭은 어디서 나와요? 정태적 값과 동태적 갭은 분리 상황이에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가 먼저죠? 정태적 문제가 먼저인가요? 그렇죠. 변화 속에서 시점이 잡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도 또 나오네. 문제는 뭐 안에 구조에 갇혀 있어요? 변화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변화하면 뭐가 나와요? 내가 회사를 옮기면 뭐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죠. 그죠? 동태적 문제에서 정태적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바꾸고 환경이 조금 바뀌고 계절이 조금 바뀔 때마다 뭐예요? 문제는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자, 그럼 전략을 짠다라는 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럼 관계 속에서 전략이 나온다고 했죠? 그 관계가 구조화되지 않으면 뭐예요? 구조화된다라는 건 뭐죠? 바로 뭐가 있다? 루프 피드백이 있다. 그쵸?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일시적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루프가 걸려있으면 산업이 되는 거고 루프가 걸려있으면 뭐예요? 자아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말이 뭐 있어요? 효율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를 하는 게 나아요? 여기를 하는 게 나아요? 효율적으로. 한 사람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한 산업을 건드리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적장의 심리를 본다라는 거예요. 심리를 건들면 얘가 바뀌니까. 괜히 자 그럼 적장의 심리를 보려면 누굴 봐야 돼요?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누구예요? 적이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뭐예요? 전략이라는 건 전략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뭐예요?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한 번에 안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그래도 성과는 크게 나온 거예요. 전략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구나.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수립가는 재밌어요. 왜? 했던 일을 또 하고 했던 일을 또 하고 했던 일을 또 하는 건 아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에서는 뭘 봐요? 전략이란 여러분 전략에 대한 여러분의 뜻을 생각해 보면 strategy 전략의 뜻이 뭐겠어요? 내가 전략을 이용할 줄 알면 전략. 남이 이용해서 내가 당하면 속임수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전략을 누가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칼에 맞아 죽죠. 그럼 칼은요 살인무기죠. 그죠? 이 칼을 찌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기 공격무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이 개체가 다 달라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뭐가 보이세요? 아이고, 뭐가 보이세요? 버튼이 보이죠? 그렇죠? 버튼이 보이시죠? 여러분, 버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왜 여러분 버튼 보여요? 거기 앉아있으니까 보이죠? 근데 저는 버튼이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이 맞아요? 제가 맞아요? 둘 다 맞죠?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둘이 관계가 다른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요, 나도 여러분이 보는 걸 보겠죠. 그때 뭐가 돼요? 우린 그때서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자기 입장을 안 바꿀까요? 내가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여러분의 입장을 봐주면 난 되게 좋은 리더예요. 근데 봐야 그런 리더는 별로 없어. 여러분, 사장이 사원의 입장까지 생각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럼 얘가 늦게 일어난 이유는 어제 그러니까 늦게 일어난 건 현상이야. 그죠? 그 늦게 일어나게 만든 걸 봐야죠. 그죠? 근데 거기까지 걔가 리치를 안 해요. 왜요? 보통 대표들은 결론 위주자. 왜?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렸죠. 길 가다가 사장님 만나면, 야, 그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뭐가 어떻게 돼? 이런 거 관심 없어. 왜요? 사장님은 오직 왜 사장님은 왜 그거만 물어보느냐? 사장님은 결론을 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위험 부담을 갖고 있죠. 시스템이라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사이클이 어떻게 나올까요? 느긋하게 나올까요? 급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직장인들은 사이클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25일 단위로 나온다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스트라러지를 할 때 스트라러지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오케이? 뭘 바라봐요, 다시? 부분을 보지 말고 관계를 본다. 그렇죠? 관계가 서로 뭐가 걸려요? 피드백 루프라는 게 걸려 있으면 구조가 된다.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는 일시적인 거일 수 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뭐를 잡아요? 가장 레버러지 효과가 뛰어난 부분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보통 약점이라는 거죠. 약점이 전략적인 뭐의 완전인 게 아니라 레버러지 효과가, 여러분, 레버러지라는 게 뭐예요? 지렛대를 하려면 가장 약한 부분과 최소한의 투자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3박자, 최소한의 투자, 도구, 그 지점.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왜 약점이라고 말하느냐? 전략이라는 게 전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점을 잡는 게 전략인 거지, 그냥 단순하게 전략이 광고, 홍보, 입소문,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이러스 전략은 뭐예요? 바이러스 전략은 전략이 아니라 뭐죠? 그쵸? 이건 부분, 즉 뭐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전술이라고 해야 돼. 근데 전술인데 왜 이름을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출판이라는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가 돼. 전술이라는 말로 하면 판매가 안 돼. 그쵸? 전략이라고 해야 그럴싸하다고요. 이렇게도 말하지. 여러분, 바이러스 마케팅과 입소문 마케팅과 이런 거 다 맥락이 똑같아. 펀 마케팅도 똑같아. 여러분, 펀 마케팅이 뭐예요? 펀 전략. 애들이 웃을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웃겨나 보자 이거죠. 이것도 뭐예요? 웃을 일이 없는 구조를 이해했을 때 뭐예요?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을 만든다라는 건 전략을 안다라는 게 아니라 구조 속에서 전략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성해낼 수 있느냐, 그 능력이에요. 그래야만, 이걸 알아야만 뭐예요? 반드시 그걸 알아야만 전략을 누가 못 따라하지. 전략이 만약 아이템별로 있다면 그거 뭐예요? 고시 공부하는 사시하는 애들은, 여러분 왜 사시하는 애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전략적 마인드가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요? 걔네들은 스타디한 게 그냥 설레를 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만큼 외웠느냐. 그리고요, 여러분 사시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은 전략을 구사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요? 자기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요, 전략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돼.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정말 최강자는 돈이 많은데 전략을 구사한다고요. 오케이? 이런 애들은 효과가 엄청나요. 돈도 있겠다. 전략적 마인드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형태적으로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딱 만나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되게 겸손하게 다닌다고요. 자, 겸손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자꾸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키우면 전략이 내려갈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면 되지. 어떻게 김대리를 하게 만들지? 근데 내가 잘해.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문제 해결은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그거는 해결을 해도 본질적으로 김대리를 통원해서 뭐를 하는 건 없죠. 내가 하는 양은 언제나 뭐예요? 언젠간 끝을 달릴 테니까. 그게 내 한계라고 하겠죠. 그 한계를 초월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대표님들이라는 분들이에요. 사장. 오케이? 혼자 하면 1만 년 걸리는 거 1만 명 데리고 하면요. 1년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 레버리지를 봐서, 그럼 여러분, 고용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해서 고용을 한 거죠. 근데 고용할 돈이 없으면 투자자라는 새로운 인자를 끌어들여서 뭐예요? 여러분, 물건이 잘 나오죠? 애들이 잘 돌죠?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투자하겠죠? 예? 돈이 많이 들어오면 더 인재가 더 들어오죠? 여러분, 왜 삼성이 잘 되겠어요? 삼성이 잘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무슨 중공업 만들어요, 뭐 만들어요? 우린 다 이거 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 부가가치 산업에서 가장 핵심 인자가 누구예요? 뭐예요? 인재죠, 인재. 인재는 뭘 따라와요? 인재는요, 보통 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인재도 나눠지면 뭐예요? 인재도 돈 많은 인재가 있고 돈 없는 인재가 있어요. 그렇죠? 돈 많은 인재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꿈을 주고 비전을 줘야 돼. 그죠? 돈 없는 인재는 돈을 주면 되고. 근데 대부분 돈 없는 인재가 많다고요. 왜? 인재는 좀 젊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돈 많은 인재를 하려면 부사장을 줘버리거나 독립채산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 없는 인재, 보통 젊은 대학교 막 나온 인재들은 뭐야? 돈을 추구한다고. 왜 돈을 추구하느냐? 돈도 관계거든. 너 얼마나 성공했어? 이 얘기는 뭐야? 상대적인 거죠. 얼마나 성공했어? 이거를 할 수 있는 척도가 돈밖에 없거든,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내가 능력 뛰어난데 나한테 돈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야? 삼성이죠. 삼성 들어가. 그러면 인재가 글로 다 들어오죠. 그러면요. 인재가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은 일을 하겠죠. 그죠?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면 투자자들이 좋아하겠죠. 그게 너무 좋은 방향으로 회전되는 게 삼성이라는 조직이에요. 그 중소기업은요. 돈이 없어서 인재를 못 데리고 오죠. 인재를 못 데리고 오니까 그만큼 일을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인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 협약을 해서 데리고 오는 부분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인 거죠. 중소기업 차원에서. 자, 그래서 전략의 심리학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그래서 왜 심리학을 알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즉, 보스의 머리를 따라서 구조를 잘 보는 거는 뭐예요? 뭐를 보는 거예요? 산업을 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필수적 요소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여러분이 비즈니스 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심리적 테크닉이 뭐가 있느냐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데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 할게요.